호텔 신라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9.5%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1%가 상승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2.9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PBR은 4.11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52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도 무려 49.5%가 감소했고요. 재료비가 26.4% 감소했어요. 매출 총이익이 66.3% 감소했습니다. 재료비가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재료비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더 내려갔고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각각 내려가서 판매 관리비라고 요걸 제가 표현했어요. 67.4%가 감소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많이 줄이긴 줄였죠. 그러나 그 결과 매출 총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결과는 389억 원, 39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8.1%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8%에서 1.8%, 1%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96포인트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호텔 신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품 매출원가를 재료비로 표시하고 있는 호텔 신라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아예 인건비도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 세 개로 손익계산서에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실속 경영은 유의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면제품 시장은 탈중국으로 하락세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 미주 지역에 대한 판매 개척 확장, 전년도분을 제가 분석을 해봤었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기타 영업비용이 판매 수수료 또는 브로킹 피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그게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했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7%였는데 매출은 늘여놓고 영업이익률은 거꾸로 떨어졌다 이게요. 4조 2천억이나 했는데 영업이익은 360억 분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외형을 늘려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뭔가 그 탈중국을 하려고 노력은 했던 거로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 재료비가 똑같죠. 그 앞에서 다 그렇게 상품 매출원가를 재료비로 표시했으니까 스루풋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거를 우리는 스루풋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6.3%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매출 감소율과 매출 재료비의 갭 플러스 23.2%인데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판매 관리비를 묶었습니다. 67.4% 감소해서 스루풋에서 운영비용을 뺀 금액은 영업이익인데 389억 원, 그 390억 원 정도 되죠. 생산성이 1.05로 상승했고 원가 회계 손익하고 스루풋 손익은 똑같죠. 상품 유통업은 원칙적으로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 손익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617억 원이 증가했어요.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재고를 줄이질 못했습니다. 매출 원재료는 면세품 여기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는 면세업 외에 호텔 신라니까 영위함으로써 식자재 등으로 인식이 됩니다. 저장품 등은 뭐 여러 가지 그 호텔의 그 소모품으로 쓰는 것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카바 뭐 그런 것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텔에 투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 뭐 메모지라든지 또 볼펜이라든지 또 간단한 스킨 로션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고 비싼 호텔인 경우 그런 것도 소모품으로 좀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잘은 모르겠어요. 뭐 고급 호텔에서 잡은 게 뭐 가뭄에 콩나듯이 잡아가지고 뭐 출장을 왕년에 다녔을 때 좀 비싼 데 가서 자라 그래도 우리 그 체질이 이 여관급 모텔도 이 호텔 방보다 더 넓고 좋습니다. TV도 막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출장을 가면은 이제 모텔 같은 데를 많이 투숙을 하죠. 가격도 엄청 싸죠. 어차피 뭐 제가 쓰고서 다시 돌려받을 돈이니까 뭐 세게 살 필요 뭐 있냐. 우리는 그 실속 있게 제가 좋은 대로 그렇게 좀 갑자기 또 사이드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작성을 해봤는데 오른쪽 거는 이제 회사가 공시한 그 영업비용 내역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재료비와 그 이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변동액이 있는데 이게 보통 재고자산 증감액이 되는데 1조 2천억이면은 이게 상품 매입 금액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은 호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겠죠. 그게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돼서 1조 3천억 원대가 되고 종업원 급여 앞에 그 손익계산서에 이미 표시가 됐죠. 감가상각비로 했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모두 기타 경비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 매입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분석 시 제가 알아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요건 재고자산 명세의 상품의 증가액을 비성분에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 산식이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상품 매출원가의 산식이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당해년도의 그 상품 매입액 거기에서 기말 재고를 빼니까 요걸 뒤로 밀리더라도 상품 매입액 더하기 여기 상품 매입액이 있죠. 그 다음에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산식이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것은 기초 상품이 더 어, 적었는데 기말에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그냥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 여기에 맞췄고 운영 경비 이거 더한 금액 요렇게 해서 그 전체 그 MC 더하기 5위는 그냥 매출원가 그 제조업에서 쓰는 용어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2조 1137억 원 금액이 일치하는 거에서 여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의 이 매출원가 재료비를 가지고 그 매출 재료비를 또 뽑게 되는 거죠. 가공비 없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총 상품 비용, 상품 매입 비용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재고 자산이 가감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상품 매출원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 상품 총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제조업용으로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냥 어, 뭐 통용하기로 하죠. 요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단계 이 상품 증가액은 비성분 것도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이건 비교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뭐 PQ 총 제조 비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이제 비교해 볼 만한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80억 원이 나갔으면 에, 그 재고가 380원 증가해야 되는데 41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37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그 평가 손실 환입을 잡은 거예요. 플러스로 된 건 평가 손실을 잡은 거고. 근데 올해 그 금액의 차이가 42억 원이 납니다.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졌단 말이죠. 뭐 이런 차이가 있냐? 그리고 현금이면은 그 제로가 나와줘야 돼요. 갭투에. 이 현금이 이렇게 부정확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뭔지 외부에서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갭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있겠죠. 근데 그 답변 책임은 회사한테 있지 분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너희들 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으로 지적질을 해도 그것도 충분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금 흐름표 검증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인데요. 직원 수가 28명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11명이 줄고, 어, 작년에 줄였을 때는 매출은 거꾸로 늘렸는데, 이제 직원들이 판매한 게 아니고, 뭔가 그 미주 지역에 무슨 뭘 큰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가 그 많이 대거 잘랐으니까 고임금 사원들을 많이 잘랐었겠죠. 그런데 올해 더 떨어졌어요. 평균 임금이 이 직원을 내보내면서 이것도 아주 더 높은 고임금 사원들을 후려친 게 아니고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 그 면세점 업계 평균 임금이 7,500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몰았는데 작년에 그 2조 2조 1990억 원이 기타 비용. 기타라는 것은 금액이 작을 때 기타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타냐? 2021년도에 1조 2천억이나 나갔는데 이게 2조까지 올랐다면은 뭔가 좀 브릭다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최하 판매 수수료 내지 이런 것들은 좀 표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호텔을 운영하는데도 전기료도 들어갈 거고 뭐 동력비 뭐 난방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비용도 있을 거고요. 뭐 있겠지만은 우선은 면세점업을 주종으로 하니까 어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좀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로픈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죠. 그런데 TOE 생산성은 늘었어요. 실적은 떨어졌어도 생산성만큼은 올렸다. 그러니까
뭐 싸구려 안 팔고 실속 있게 이제 적정 마진을 보면서 필요한 고객한테만 잘 팔았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 투자 회수율인데 요거는 재고 투자 회수율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7.6%로 일반 기업이면 50% 이상 은행에서부터 차입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삼성생명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차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표를 그 색깔을 좀 바꿔서 다시 작성했어요. 인식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순방향인데 회전율 떨어졌죠. 스루픈율 떨어졌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 추론은 뭐냐?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떨어졌어야 된다. 아,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은 이 상승률보다도 적게 올렸다 그래도 인하가 됐다라고 우리는 인식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수량으로 그 상품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취급 품목이 아주 그 개별 회전율을 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뭐 소규모 그 매장 같은 데서는 이제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를 한다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그걸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감사를 해보면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문고 서점 같은데 재고 실사는 이제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접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인 그런 재고 실사 기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 면세점 업체 재고 실사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에, 이 유통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써놓은 말은 자기네가 면세점 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감원 공시 메뉴에 원재료라고 표기가 돼 있기는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유통업이면 상품 가격을 공시해야 상식 아니겠느냐. 적어도 대표적인 품목 A, B, C 정도 그레이드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가는 거 우리가 공항에 나갈 때 보통 사면은 저 같으면은 담배 또는 위스키 한 병, 또 선물용으로 또 화장품 한 세트 이런 거 사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 좀 가격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하락인데 2조 2천억을 했는데 이거를 2024년도에 와서 상식적으로 뭐 중국 관광객도 이제는 잘 안 올 거고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자꾸 멀어지니까 이런 식이다 보면은 적어도 좀 얘기를 해서 좋게 좀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2조 원대 하면 한 425억 정도 남는 거로 해가지고 한 2조 원 매출하면은 재고가 10% 만약에 이번에 또 늘린다면은 한 485억 원의 이익이 나지 않겠냐. 매출이 줄면서 재고를 이렇게 늘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본다 이게요. 그러면은 매출 목표를 2조 원 하면은 적자가 나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재고를 안 늘릴 수도 없고 고민일 거예요. 지금 호텔 신라는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면서도 그 흑자가 나오게 만드는 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방식을 스루풋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 거고, 어, 1조 9,400억 원 정도 하면은 에,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 21억 원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내가 노력한다고 뭐 프로모션을 하든 아니면 광고를 하든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어, 재고 회전율이 3회전까지만 해보자. 2점 몇 회전 한다 그러면은 뭐 5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이 상품 회전이 돼가지고 그 악성 재고도 많을 거야 안 팔리는 거. 그 또 면세점이 전국에 또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또 구색을 맞춰서 또 이렇게 그 전시 진열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품 유통업이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건 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5.2% 증분, 회전율 증분을 시켜서 실제 한 2조 원 넘게 해보자. 원가 회계처럼. 그러면 한 369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많이 증가했을 때는 스루포텍의 예측 가격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어,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어떤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투자 금액은 1194억 원을 투자했는데 정석기업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디 딴데 돈을 투자한 것 같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7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수익률은 6.7%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411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67.6%로. 아마 그 제 생각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생명 이런 데서 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76억 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요것이 100%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0.5%면은 매우 낮은 거죠. 네,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EM 최종 77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6,700원으로서 28,0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격은 411%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정 가격이라면 한 1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아니겠느냐. 지금 이 주식을 비쌌을 때 한 8만 원대 주고 사신 분들은 못 팔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거의 1조 원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5% 이상 주주명 참고해 주시고 외국인이 16.3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쯤 해가지고는 8949 이런 것들을 좀 외국 투자 기관들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브렉락 펀드가 5%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5.09%가 있네요. 브렉락 펀드 어드바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뒷장꼴을 좀 전에 거 하고 좀 지웠어 많이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하나 좀 넣어봤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스루풋을 상승시키는 거를 해야 되고 목표로 해도 되겠죠 스루풋
그다음에 운영 비용은 좀 내리는 거로 목표를 어,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스루풋을 올리기 위해서는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납기 달성률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오버타임 같은 거, 오버타임 같은 거 잘, 잔업 같은 거 잘 안 해야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가 이 기투자가 됐더라도 감가상각비는 어, 뭐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고요. 인벤토리 재고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 간접 비용 이런 것도 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입구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매출 변동비 그다음에 퀄리티 그다음에 이제 그 스케줄링 지키는 거 요거는 뭐 제조업의 생산 관리에 좀 어느 정도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내부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은 생략된 거 오늘도 내일도 이 돈을 번다는 기업의 목표를 위해서는 세일즈 레비뉴 그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데 세일즈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사업가라고 지금 한다면은 저로서는 지금 스루프 실전 분석을 마케팅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 돈 들여서 제 시간과 노력, 뭐 어떤 뭐 홍보하러 다니고 이렇게 발품 팔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 돈 그렇게 투자 안 하면서 투자할 돈도 없지만요. 스루프 회계가 공식적인 회계가 될 날이 있을려는지 모르지만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용으로 좀 그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엿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